다음 중 단 하나라도 걱정된다면 이번 영상을 꼭 주목해주세요. 치매, 관절염, 고지혈증, 혈액순환 걱정하지 마세요. 이 영상 하나로 4가지 걱정 모두 깔끔하게 날려버리게 될 겁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오늘부터 들깨를 꼭 챙겨 먹어야 하는 이유와 들깨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3가지, 그리고 들깨와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에 대해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 굴레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건강한 굴레를 만들어드리기 위한 알찬 정보만을 찾아서 차곡차곡 전달드리겠습니다.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동의보감에 의하면 들깨가 뼈 속 골수를 보호하고 혈액을 정화하는 데 도움을 주며 감기와 기침을 완화하고 가래를 없애는 데 효과적이고 대장을 원활하게 하여 변비를 치료하는 약재로 쓰였습니다. 이처럼 들깨는 단순한 식재료가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다양한 질환을 치료하는데 들깨를 활용해 왔을 정도로 우리 몸의 오장육부와 뇌를 동시에 건강하게 하는 종합 영양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오늘 당장 들깨를 꼭 챙겨 먹어야 하는 4가지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첫째, 기억력 향상 및 뇌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들깨는 오메가3의 중요한 공급원이기 때문에 꾸준히 섭취하면 뇌신경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메가3는 주로 등푸른 생선과 같은 동물성 식품에 많이 포함되어 있지만 들깨는 식물성 오메가3인 알파-리놀렌산을 가장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는 식품입니다. 실제로 들깨의 지방산 중 약 60%가 알파-리놀렌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알파-리놀렌산은 뇌신경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으며 뇌신경 염증을 유발하는 사이토카인의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의 뇌에서 발견되는 베타 아밀로이드의 양을 줄이는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많이 들어본 DHA는 체내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들깨의 알파-리놀렌산은 체내에서 DHA로 변환되어 사용되므로 꾸준한 섭취는 뇌세포를 보호하고 학습 능력 및 기억력 개선에도 기여합니다. 따라서 뇌의 노화가 진행되는 어르신들에게는 좋은 보약이 되며 머리를 많이 사용하는 직업군과 학생들에게는 집중력과 기억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 관절염 및 통증 완화에 탁월합니다.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는 들깨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관절염으로 인한 가장 큰 고통은 붓고 아픈 통증입니다. 무릎이나 다른 관절에 통증이 있을 경우 병원에서 처방받는 약물은 주로 진통제인데 예를 들어 브루펜이나 탁센과 같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가 있습니다. 이 약물들은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의 생성을 억제하여 통증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 들깨에 포함된 오메가3 지방산인 EPA 성분은 체내 염증을 유발하는 프로스타글란딘의 생성을 억제하는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들깨를 섭취하시면 마치 천연 진통제를 드시는 것처럼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감기나 몸살로 인한 통증이나 염증으로 인한 통증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셋째, 혈액순환 및 심혈관 건강을 개선합니다. 들깨는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들깨에 포함된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혈액의 점도를 낮추고 혈액 흐름을 개선하여 심혈관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혈관 내 염증을 줄이고 혈전 생성을 예방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들깨에는 항산화 성분인 비타민 E도 포함되어 있어 자유 라디칼로부터 혈액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항산화 작용은 혈액의 질을 개선하고 노화로 인한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들깨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소화 과정에서 콜레스테롤과 독소를 흡착하여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로 인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액을 더욱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들깨의 성분은 혈관을 이완시키고 혈류를 증가시켜 산소와 영양소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작용 덕분에 들깨는 혈액 정화와 순환 개선에 효과적인 식품으로 심혈관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넷째, 폐기관지 관리 및 기침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들깨는 폐기관지를 부드럽게 하고 기침을 완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히 마른 기침이나 장기적으로 기침이 잦거나 감기 후 기침이 잘 낫지 않는 경우에 유용합니다. 들깨는 기운을 아래로 내려주는 특성이 있어 기침할 때 불필요한 압력이 생기지 않도록 돕습니다. 또한 들깨에 포함된 기름 성분은 기관지와 폐점막을 촉촉하게 유지시켜줍니다. 기관지가 건조해지면 기침이 발생할 수 있는데 들깨의 기름은 이러한 건조함을 예방하고 점액질 분비를 촉진하여 기도를 보호합니다. 이로 인해 호흡이 더 원활해지고 기침 증상이 개선됩니다.
더불어 들깨는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폐기관지를 따뜻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 찬바람이나 냉기를 쐬었을 때 들깨를 섭취하면 폐가 따뜻해져 기침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들깨는 영양소가 매우 풍부한 밥상 위의 보약입니다. 들깨의 영양소를 더욱더 풍부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들깨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첫 번째는 두부입니다.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의 훌륭한 공급원으로 근육 형성과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들깨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심혈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두부와 들깨를 함께 섭취함으로써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을 동시에 보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들깨는 항산화 물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체내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두부는 이소플라본을 함유하고 있어 항염 효과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재료를 함께 먹으면 염증 완화에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부는 칼슘, 마그네슘, 철분 등의 미네랄이 풍부하고 들깨는 비타민이 아연, 셀레늄 등의 항산화 성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영양소들은 면역력을 강화하고 피부 건강과 전반적인 건강 유지와 질병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들깨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두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철분과 비타민 K가 풍부한 채소로 빈혈 예방과 혈액 응고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철분은 적혈구 생성에 필수적인 미네랄로 체내 산소 운반 능력을 높여줍니다. 특히 시금치에 포함된 비타민C는 철분의 흡수를 돕는 역할을 하여 시금치를 다른 식품과 함께 섭취했을 때 더욱 효과적으로 빈혈 예방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들깨는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하여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항염 효과도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재료를 함께 섭취하면 시금치의 풍부한 영양소와 들깨의 건강한 지방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여 영양의 균형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들깨는 항산화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시금치와 들깨를 조합함으로써 빈혈 예방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이상적인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들깨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세 번째는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식이섬유와 비타민 A가 풍부한 영양식품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식이섬유는 소화를 돕고 장 건강을 개선하는 데 탁월합니다. 비타민 A는 시력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피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들깨는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어 고구마와 함께 섭취할 때 영양의 균형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재료를 조합하면 고구마의 자연스러운 단맛과 들깨의 고소한 맛이 어우러져 풍미가 더해집니다. 들깨 가루를 고구마에 뿌리면 간단하게 영양가 높은 간식이 될 수 있으며 다양한 요리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조합입니다. 이렇게 고구마와 들깨를 함께 섭취함으로써 에너지를 보충하고 건강한 지방과 비타민을 동시에 챙길 수 있어 더욱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널리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큰 힘이 됩니다. 아무리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이어도 조합에 따라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들깨와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집중하여 들어주세요. 들깨와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첫 번째는 튀김 요리입니다. 들깨는 고소한 맛과 영양가가 높은 식품이지만 튀김 요리와 같은 고온에서 들깨를 조리하는 것은 몇 가지 위험성을 동반합니다. 일단 들깨는 발연점이 낮아 고온에서 조리할 경우 쉽게 연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연기가 나면 기름이 산화되기 시작하며 이는 기름의 맛과 향을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건강에 해로운 화합물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화합물은 체내에서 염증을 유발하거나 장기적으로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고온에서 조리할 경우 들깨에 포함된 다양한 영양소, 특히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들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온에서 조리하면 들깨의 고소한 맛이 소실될 수 있으며 기름이 과도하게 타면서 쓴맛이 날 수 있습니다. 이는 튀김 요리의 풍미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들깨와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두 번째는 볶음 요리입니다. 볶음 요리 또한 높은 온도에서 빠르게 조리하기 때문에 조리 과정에서 사용되는 기름의 온도와 조리 시간에 따라 영양소가 손실될 수 있습니다. 특히 들깨와 같은 건강한 지방을 사용할 때 고온에서 조리하면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이 파괴될 위험이 커집니다. 들깨는 비타민 E와 같은 지용성 비타민과 다양한 항산화 성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양소들은 열에 민감하여 고온에서 조리하게 되면 분해되거나 변성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볶음 요리를 할 때 기름의 온도가 180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들깨의 비타민 E와 같은 열에 민감한 성분들이 손실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온에서 조리할 경우 기름이 산화될 위험도 증가합니다. 뜨거운 기름은 산소와 반응하여 산화 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유해한 자유 라디칼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유 라디칼은 체내에서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세포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볶음 요리를 할 때는 기름의 온도를 적절히 조절하고 조리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들깨와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세 번째는 고지방 육류입니다. 고지방 육류와 함께 들깨를 섭취하게 되면 전체적인 지방 섭취량이 과도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체중 증가와 관련된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며 건강한 지방의 장점을 상쇄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고지방 육류와 들깨를 함께 섭취할 경우 두 가지 지방의 조합이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심혈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합을 고려할 때는 적절한 양과 조리 방법을 선택하고 다른 건강한 식품과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고지방 육류 대신 기름기 적은 단백질이나 채소와 함께 들깨를 활용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깨의 놀라운 효능과 들깨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그리고 들깨와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는 저렴하지만 건강하고 맛있는 과일과 채소들이 많습니다. 무턱대고 비싼 건강식품을 복용하기 전에 건강한 식재료로 꾸준히 섭취하는 습관을 먼저 가져보면 어떨까요? 앞으로 건강한 굴레 채널에서는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건강한 식재료와 생활 습관에 대한 알찬 정보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